반갑습니다. 장정료 시장점검입니다. 네, 오늘 코스피 지수 하락 마감했습니다. 출발은 좋았는데 그대로 밀렸고, 그 밀린 이유가 명확하다는데 긍정적인 부분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유 없이 내리면 사실 그게 더 나쁜 건데, 오늘 미중 갈등, 그리고 중국이 규제, 이 사교육에 규제를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사교육 규제에 대해서 크게 찬성하는 편입니다. 왜냐면 물론 기초 학력도 중요하지만 수능 문제 하나 더 맞추려고 그 많은 학생들이 사교육에 엄청난 자금을 쓴다는 거, 이거 너무 비효율적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이라서 중국이 사교육 규제를 한 걸 나쁘게 보지는 않지만, 투자자들은 또 중국 사교육 업체에 투자한 투자자들은 이런 규제가 나오면 정말 예측 불가능해. 불확실성이 제일 싫어. 나 이제 투자 안 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30% 박살난 데 이어서 또 41% 추가로 박살나서 주가가 반토막 이상 났습니다. 이틀 만에. 그런 거 보면 또 가격 제한폭이 있는 우리 시장이 또 낫다는 생각도 들고, 여기에다가 미국이 중국 기업들을 미국 시장에서 퇴출하기 시작하면서 여기에 또 다른 어떤 문제가 생겨서 오늘 중국 시장은 폭락했습니다. 그러면 중국 경제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한국, 대만 증시가 내렸어야 정상인데, 오늘 시장을 보면 지금 중국이 2%대 이렇게 내렸고, 대만이 0.9, 한국이 0.1 비슷한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상승했는데, 일본은 신흥이 아니라 선진국 시장에 들어있으니까 그런 거고, 해외 증시도 전반적으로 양호한 흐름입니다. 즉 우리 장중보다는 괜찮았기 때문에 이 박스권 흐름이 유지되는 방향으로 이렇게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코스닥은 개별 종목의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 코스닥이 개별 종목 가는 건 굉장히 긍정적인데, 지수 따라 움직이면 재미가 없습니다. 지수가 뭐 많이 올라봐야 얼마나 오르겠습니까? 그래서 지수와 무관하게 이 개별 재료를 가진 종목들이 반응을 하면 좋은데, 오늘은 그런 부분이 조금 뚜렷하게 나왔기 때문에 내렸지만 코스닥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가미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네, 그리고 코스피에 비해서는 해외 증시 영향을 덜 받고, 그런 영향을 덜 받기 때문에 개별 재료에 따른 어떤 개별 종목의 장세가 펼쳐지게 되는 것인데, 코스닥 개별 종목 장세가 펼쳐지면 어떤 종목이 잘 올라가다가 나중에는 조용하던 종목이 또 올라가고, 뭐 대선 테마주들이 올라가고, 뭐 거래 대금이 증가해서 증권주들이 올라가고, 뭐 이런 식으로 개인 투자자들의 심리를 자극하는 종목들이 계속 돌아가면서 좋습니다. 이러다 보면 하나 잘 얻어 걸리면 가끔 그분이 오실 때가 있습니다. 이 신기가 잘 맞아 떨어져 가지고 어떤 종목 수익 보고 나와서 이거 샀는데 이거 또 오르고, 샀는데 이거 또 오르고, 가끔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자기 느낌을 믿고 한번 어디 터질 때까지 계속 가야 되는데, 보통은 이제 이쯤이면 조심해야 돼. 그래서 한 3번 정도 맞으면 조심하다가 안 올라가는 종목을 잡게 되고 몇 달간 고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구조, 그리고 개별 재료에 반응하는 시장이 좋다라는 거, 그리고 코스닥 지수가 지난번에도 보여드렸지만 누적으로 보면 뭐 중소형주가 더 오르고 덜 오르고 이런 게 누적으로 나오긴 한데, 당일로 보면 중소형주가 강한지 대형주가 강한지 모르지만 기간으로 이렇게 길게 보면 이게 대형주고 이게 중소형주입니다. 그러니까 대형주 대비해서 중소형주들의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다라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중소형주 위주의 접근을 해 나가야 된다. 계속해서. 왜냐하면 좋았던 게 이유가 있기 때문에, 유동성이 보강이 돼서. 대형주야 유동성 보강이 안 되면 외국인들이 지들이 관리해야 되니까 뭐 주가가 유지되는 반면에 중소형주들은 그냥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그러다가 유동성이 보강이 되면 떨어진 걸 보상받고 올라가기 때문에 주가가 많이 오릅니다. 같은 기간에 2배 올랐다 하더라도 대형주는 뭐 잘 유지하고 있다고 올랐으니까 2배지만
중소형주들은 망가지고 나서 올랐기 때문에 실제로 저점 대비해서는 4배가 됩니다. 이 이론으로 따져보면. 그래서 고수익이 중소형주에 나오고 그 중소형주도 시가총액 1000억 이하의 작은 종목에서 대박주가 탄생을 한다. 요런 것까지 이해를 하시면 어떤 종목을 골라서 이 개별 종목 장세에 대응을 해야 될지 어느 정도 가늠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리고 뭐 보유 종목에는 변동이 없고, 그리고 오늘 EV 첨단 소재가 상승을 했습니다. EV 첨단 소재가 상승한 이유는 오늘 그 나온 뉴스 전고체 배터리, 전고체 배터리에 투자한다. 전기차 쪽으로 확실히 정체성을 가져가는 것 같아서 굉장히 좋습니다. 그것까지는 좋은데 요 투자 금액을 보면 98억 원. 근데 98억 원은 어디서 조달을 할 것이냐. 글쎄, 돈 벌어서 조달한다 그러기엔 조금 늦고, 그러면 뭐 10이라든지 증자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지금 분위기에서 98억 조달하려고 증자하면 전체 주식이 10% 이하입니다. 그래서 큰 영향 없을 거고, 10이 찍어서 주가 내려가는 경우도 잘 없으니까 당분간 좋은 흐름. 다만 이제 요 전고체 배터리에 대해서 도요타가 포기를 했다는 얘기가 나돌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전고체 배터리의 기술 완성을 2030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장은 실현 가능성이 불가능하고 2030년이 되면 다양한 안전장치 등장, 대량 생산 이런 걸로 지금 현재 리튬 이온 전지가 계속 대세가 될 가능성이 높고, 전고체 배터리가 시장을 확 바꾼다. 그러려면 가격이 현저히 싸야 되는데 가격이 아마 싸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봤다가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전고체 배터리에 대해서. 네, 그래도 EV 첨단 소재가 전기차 기업으로서 이 정체성을 찾아가는 거 주가에는 굉장히 긍정적일 거라고 보고, 그 무자본 M&A를 했던 최대 주주가 나가고 비교적 건실한 넥스턴 바이오가 최대 주주가 됐으니까 그것도 역시 좋게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반응이 있었던 종목이 캐스텍 코리아. 캐스텍 코리아는 M&A 이후에 상승한 종목들 대부분 다 상승했지만 상승하지 않은 종목이 2개 있던데 둘 다 가치 대비 저평가더라. 즉 인수한 최대 주주가 가치 대비 저평가인데 뭐 천천히 하지, 요런 관점으로 있을 가능성이 높고, 그 천천히 하지 않을 거니까. 왜냐면 뭐 설마 주가 내리려고 기업을 샀겠습니까? 그래서 당분간 좋은 흐름이 기대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캐스텍 코리아가 그런 상태고, 그리고 CU 메디칼 제가 청약 말씀드렸는데, CU 메디칼 청약 뭐 개인적으로 구주주를 사서 청약을 한다? 구주를 지금 사봤자 권리락이 나왔기 때문에 이미 권리가 없습니다. 권리락을 얻어맞아야 권리가 생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아주 간단합니다. 이번 유상증자 언제 사면 받을 수 있나요? 무상증자 언제 사면 받을 수 있나요? 이런 등등의 질문들 몇 월 며칠이다 이런 게 아니라 권리락 얻어맞은 날 권리가 생깁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 요거 한마디로 모든 의문이 다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뭐 긍정적인 게 아니라 청약하기가 조금 더 쉬워진다. 주가가 떨어지면 경쟁률이 낮아질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말씀드렸듯이 좋은 구조입니다. 세대주주 지분율도 낮고, 그리고 실권주도 어느 정도 나올 것 같고, 그래서 청약에 관심 가지고 지금 일단 상상인 증권 계좌 개설 해두시기 바랍니다. 제가 유튜브에 올려드렸는데 10분이면 됩니다. 10분 만에 개설할 수 있으니까 개설해 두시고, 그 다음에 계좌 개설하신 다음에 8월 3일, 8월 4일 이틀간 청약을 하시면 됩니다. 청약하실 때 당연히 전체 주식을 받으실 건 아니기 때문에 마이너스 통장이든 주식담보대출 일시적으로 받든 가용할 수 있는 자금을 총동원해서
청약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제가 문자반에 넣어 드리겠습니다. 뭐 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이렇게 동기부여를 해 드리는 거고, 그렇게 해서 청약을 어떻게 하는지 경험해 보시는 거고, 그게 나중에 신주 청약을 하든 아니면 유상증자 청약을 하든 일반 공모 청약을 하든 앞으로 시장이 좋고 자금 조달을 많이 할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한번 경험을 해보시는 거 굉장히 유용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네, 그리고 그 외에는 뭐 딱히 특징 굳이 찾으면, 예, 나노가 거래량 터지고 나서, 거래량이 터지고 나서 올라갔다가 조정받고 다시 거래량이 터지고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이때 뭐 매집형 거래가 있었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상당히 뭔가 괜찮은 그런 흐름을 전개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뭐 그래봤자 지금 568억입니다. 영신금속하고 똑같은 체급입니다. 이런 기업들은 유동성 봉황되면 나중에 시가총액 1000억 금방 갑니다. 그럼 나노가 1000억 갈 거냐? 그거는 모르지만 뭐 나노의 최대 주주 지분율이 8.3%밖에 안 되니까, 물론 전환사채가 일부 있겠지만 어쨌든 낮은 지분율이고 시가총액이 568억이다. 그러면 이론적으로 한 60억만 사면 최대 주주가 변경이 된다. 물론 이 엄청난 규모의 금액이긴 하지만,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제가 건드린다는 게 아니라 누가 이걸 건드려도 건드릴 것 같으니까 관심 있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 저는 뭐 8월달 조용히 스트레스 안 받고 보내고 싶어가지고 단기 대응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 정도 보면 될 거. 이마트. 예, 이마트는 꼭 봐야 되는데, 오늘 이마트가 좋은 분위기에 시작해서 요 변동성 범위 상단을 찍고 내려왔습니다. 계속 이런 형태의 모습을 보이는데, 이 변동성 범위를 지킨다는 건 나쁘게 해석할 부분이 아닙니다. 예상대로 가고 있다는 거고 확률대로 가고 있다는 거니까. 그러면 오늘 왜 올랐고 왜 밀렸느냐? 이제 이마트가 보유한 스타벅스 코리아가 있습니다. 이 실적을 봤을 때는 최소 2조 원 이상의 기업 가치를 갖고 있습니다. 뭐 1,700억, 1,800억 이렇게 보니까. 그리고 비대면 판매가 늘어나면서 코로나 때문에 매출이 줄고 이런 것도 없습니다. 근데 50% 지분 갖고 있고 스타벅스 본사가 50%를 갖고 있는데, 이걸 가져오는 협상과 그리고 다시 30%를 싱가포르 투자청에 파는 거, 이걸 8천억 원에 팝니다. 30%를 8천억 원에 팔면 기업 가치가 한 2조 한 7, 8천억, 뭐 경영권까지 있으니까 3조 원짜리가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마트 시가총액이 4.46조인데 이베이 코리아가 한 4조, 스타벅스 코리아가 한 3조, 뭐 자회사만 해도 빵빵합니다. 시가총액보다 더 많은 덩치를 가지게 됩니다. 더 큰 덩치를 가지게 됩니다. 그럼 이마트의 자산 가치가 얼마냐? 10조 원이 넘습니다. 거의 11조 원입니다. 전국에 이마트 자산 재평가 같은 거 하게 되면 이거보다 훨씬 더 높아지는데 너무 저평가 아니냐? 그러면 이베이 코리아도 인수해서 자금 조달하려면 일단 상장을 해야 되는 거고, 스타벅스 코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두 개가 상장했을 때 이마트가 회수할 수 있는 자금이 최소 2조 원입니다. 이 이베이 코리아 인수에 투입했던 자금 절반 이상을 회수를 하는 거니까 뭐 재무적인 문제도 없을 거고, 따지고 보면 이런 종목이 왜 여기서 허우적거리고 있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뭔가 추세도 잘 맞춰가고 있는 상태고, 그래서 요 세기형으로 한 방 나올 것인지 아니면 이걸 따라갈 것인지 모르겠지만 더 내려갈 것 같지는 않으니까 관심 있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댓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건전한 광고가 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요 내가 일으키는 착각이 정말 심합니다. 그냥 여러분들께서 오해를 할 정도로 이런 겁니다. 제가 그냥 A 종목 좋나요? 물어보면 뭐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나중에 A 종목 폭락했다. 네가 그때 괜찮다고 해서 못 팔았다면서. 이렇게 착각해 버리는 게 사람의 뇌입니다. 예, 그래서 항상 내가 착각할 수 있고 나의 인지가 정확하지 않다는 거, 요거를 항상 새기고 계셔야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당장 뭐 성과가 나지 않더라도 요런 걸 얻어간다는 거, 투자 심리에 대한 안정감을 얻어간다는 거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기본적으로 모른다라는 게 전제가 돼야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러셀,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캐스텍 코리아 나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개인 투자자 인내 한계가 얼마냐? 뭐 사람마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여유 자금을 안심할 수 있는 종목에다가 넣고 생업에 열중하는 분, 이런 분들은 뭐 최소한 3년 이상 인내 한계가 있습니다. 이렇게 좀 길게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자, 여유 자금이 아니고 비여유 자금이고 안심할 수 없는 종목, 생업이 없어서 매일 HTS를 보든 MTS를 보든 매일 시세를 보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인내 1개월입니다. 예, 이것 때문에 21선이 유효한 지표가 되는 겁니다. 한 달이 거래일로는 21일, 22일 정도 되니까. 예, 그리고 보통 뭐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시는 분들 평균적으로 한 6개월 정도 됩니다. 6개월이면 증권사 통계로 지금같이 좋은 시장이 아닌 경우는 6개월이면 계좌가 다 녹아버립니다. 개인 투자자들 95%의 계좌가 6개월이면 다 녹습니다. 예, 이런 부분들을 잘 이해를 하시면 내가 어떤, 물론 뭐 불안한 종목에서 이런 형태의 투자를 하면 안 되겠지만, 예, 또 안정적인 종목에 이렇게 또 투자를 한다고 해서 꼭 나쁜 건 아니겠지만, 이런 사례들을 보면서 판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매일 시세 보고 화장실도 못 가고 매일 보고 단타 치고 이러면 정말 한 달에 한 개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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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안 되면, 예, 증권 계좌 개설이 안 되면 다음 기회에 다른 어떤 이벤트를 기다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억지로 안 되는데 뭐 되게 하려면 서로 힘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다음 기회에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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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뭐 저도 이렇게 부담을 느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까지 제가 매매를 했던 건 부담이 개입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매매를 해서 그나마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린 것 같은데, 이게 의식을 하기 시작하니까 점점 이 인내심이 빨리 소진이 되는 걸 느낍니다. 그럼 제가 인내심이 빨리 소진되면 대응을 잘 못할 것이고, 제가 손실이 나기 시작하면 여러분들께서도 참고해봤자 손실이 날 것이고, 그러면 여러분도 손해고 저도 손해고, 또 서로 네가 추천한 종목 때문에 손해봤어. 저는 괜히 이거 공개적으로 떠벌려가지고 인내심 소진해서 손해 안 볼 걸 손해봤어. 서로 이렇게 생각해버리고 뭐 그냥 원수 만들자고 하는 일밖에 안 되기 때문에, 예, 제가 다시 하게 된다면, 종목을 편입하게 된다면 편입해가지고 뭐 오르면 팔고 내리면 사고 제 마음대로 할 겁니다. 예, 아무것도 신경 안 쓰고. 스튜디오 산타클로스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러셀 보고
로셀은 주가가 상승하고 다시 떨어집니다. 저는 이제 차트를 보는 거 가장 첫 번째가 그 시가총액입니다. 자, 시가총액 1조 이상이다. 이건 뭐 거의 시장에 따라서 움직인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1000억 이하 차트가 필요 없습니다. 물론 뭐 참고는 되겠지만 차트대로 움직이고 뭐 심리에 영향도 주겠지만 이게 아주 어떤 통계를 활용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시가총액 1조 원 이상은 오히려 차트가 잘 맞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러셀 같은 경우는 지금 시가총액에 비해서 뭐 딱히 주가가 아주 저렴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반도체 제조나 장비 쪽은 지금 전망이 그렇게 나쁘지 않고, 네. 그리고 코로나19가 지속될수록 또 IT 기기 수요가 계속 유지가 되면서 또 좋을 거고, 예. 그리고 자동차용 반도체 등등 또 풍기 현상을 빚고 있는 품목도 있으니까, 예, 전망 자체는 업종의 전망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 예, 그럼 러셀이 여기서 어떤 정체성을 갖고 있거나 아니면 독보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거나 이래야 되는데 아직은 두 가지 다 해당이 안 되고 주가만 단기간에 올라서 조금 부담스러운 상태다. 단기간에 오르고 2차 상승하고 죽지는 않았습니다. 죽지는 않았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거래가 말라있는 상태. 이런 상태에서 방향을 위로 잡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 그리고 코로나19 이후로 장기간에 이렇게 상승을 했기 때문에 또 이게 길어질 수 있습니다. 예상보다. 예, 그래서 단기 관점에서는 횡보하는 흐름, 중장기 관점에서는 긴 횡보 끝에 다시 상승하는 흐름, 이렇게 큰 틀, 확률을 잡고 접근을 하시면 되고, 그 외에 뭐 실적 잘 내고 나쁘지 않은 상태고 주가도 오른 거 다 반납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점수를 주자면 조금 더 긍정에 가까운 점수를 줄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대형주 중에서 지금 삼성전자가 못 가고 있는 상황에서 주도주로 기대가 되는 포스코하고 고려아연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포스코는 오늘도 그렇게 시원한 모습은 못 보여줬습니다. 시원한 모습을 못 보여줬지만 변동성이 줄어든 상태에서 상단을 계속 찌르고 있고 이 상단을 찌르는 동력이 무려 분기 2조 2천억에 달하는 실적이다. 네, 그래서 이 실적을 감안했을 때 이 실적을 유지만 한다면 포스코가 시가총액은 한 80억 정도 돼야 되고 8, 90억 아니 8, 90조 주간 100만원 가야 됩니다. 100만원 가더라도 뭐 시장이 미쳐 있으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게 시장이 미쳐 있고 이게 시장이 정상이니까 받아들여야 되지만 이 포스코의 실적, 포스코의 이 괄목한 실적 올해 아마 거의 8조 원에 육박하는 실적이 날 것인데 자 그러면 포스코의 시가총액 2배 이상인 카카오를 보면 올해 예상되는 게 포스코 이익의 10분의 1입니다. 10분의 1이고 이미 이제 오버슈팅 이후에 죽어가는 상태고 시가총액은 포스코의 2배 이상이다. 포스코가 30조 원대고 초반이고 이거 65조. 내린 게 65조입니다. 실적은 10분의 1 토막. 그러니까 사실 포스코보다 카카오가 20배나 더 비싸다. 예. 20배 더 비싸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20배. 여러분들께서는 20배나 더 비싼 주식을 살 것이냐, 아니면 포스코를 살 것이냐. 여기에서 판단은 당연히 포스코인데, 재미는 또 변동성이 크고 잘 올라가는 종목이다 보니까 재미는 또 카카오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문제고, 하지만 포스코보다 20배 비싼 종목이라는 거. 여러분들께 500원짜리 마스크 한 장 10,000원에 사라는 겁니다. 근데 그게 사람들이 막 좋다고 사니까 사게 되는 겁니다. 지금 현상이 그렇습니다. 근데 나중에 시간 지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산 사람 바보 되는 겁니다. 물론 뭐 카카오가 계속 성장은 하고 있는데
카카오의 성장세를 보면 지금 이 실적은 코로나 특수 상황이고 매출을 기준으로 볼 때 매출이 한 2배 정도 늘었습니다. 4년에. 그리고 앞으로 4년 돼서 매출이 2배 늘어가고 이 영업이익률이 3%에서 13%로 개선이 됐는데 과연 카카오가 이 영업이익률을 앞으로 개선할 수 있을 것이냐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매출 기준으로 잘해야 뭐 1.5조 원 정도 한 4년 후에 그 정도 실적이 날 것인데 영업이익 연간 1조 5천억 나는 기업의 적정 주가가 한 20조 원 된다면 65조입니다. 카카오는 지금 가격도. 과연 지금 가격을 유지를 할 수 있을 것이냐. 굉장히 회의적입니다. 하지만 투자자들이 이거 좋아하니까 뭐 어쩌겠습니까? 이게 또 옳다고 봐야 되는 거고. 예, 그리고 고려아연. 네, 고려아연은 오늘도 52주 신고가 갱신해서 이제 불과 오늘 고점 기준으로는 2만 원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네, 돌아섰고 완전히 돌아섰고 그리고 고려아연의 기존 사업도 아주 탄탄하고 거기다가 전기차 소재 쪽으로 가니까 방향도 잘 잡았습니다. 그래서 고려아연의 어떤 기세가 당분간 이어질 것 같고 이 기세라는 건 3번 중에 1번 나오는 급등 패턴에서의 자리인데 고려아연만큼은 이 급등 패턴이 잘 먹히는 종목입니다. 네, 뚫고 나가면 확률적으로 시세를 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뭐 잘 나가는 종목 말고 이제 살만한 종목 현대모비스입니다. 현대모비스가 오늘 주가 오버슈팅 나왔고 연초에 그리고 계속 죽어오고 있었습니다. 죽어오고 있다가 24만원까지 밀리면 괜찮겠다 뭐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오늘 이 밴드 하단을 찢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급락 패턴 이 당시처럼 짧게나마 급락을 가든지 아니면 반발을 하든지인데 지금은 반발의 가능성이 높긴 합니다. 하지만 요 급락으로 가게 됐을 경우에 기다리던 가격을 주고 현대모비스가 올해 실적 나쁘지 않고 자산 가치 좋고 그리고 저평가 상태고 앞으로 좋아질 것 같고 친환경차 쪽에서도 좋고 이런 걸 종합한다면 현대모비스의 투자 매력은 가격이 저렴해질수록 더 좋아지니까 여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튜디오 산타클로스. 기타법인이 계속 사길래 뭔가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오늘은 조금 팔았습니다. 물론 기타법인이 그 전에도 간헐적으로 팔았기 때문에 이거 뭐 300만 주 이상 사가지고 10만 주 팔았다고 해서 끝난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지만 제가 여기서 이제 얻은 건 역시 매수 주체가 개인이 아닌 경우에는 괜찮구나. 그동안 계속 기타법인이 샀기 때문에 뭔가 주가가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이었고 그게 최근의 반등으로 이게 피보나치 적용했을 때 이미 50%를 깨고 내려갔기 때문에 반등세가 강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기대 이상의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청약일이 7월 29일, 30일인가 그럴 건데 요 이틀간 주가가 높게 유지될수록 청약이 성공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어느 정도 이번 주는 좀 관리가 되지 않을까 주가 관리가 이렇게 예상을 할 수 있고 그거 외에는 뭐 넥스턴 자회사인 넥스턴 바이오 주가가 많이 올랐고 그리고 액트 주식을 팔아서 드디어 현금을 회수하는 이런 과정이기 때문에 그건 저기 SL 바이오닉스고 그 SL 바이오닉스가 그렇게 현금을 회수를 해서 스튜디오 산타클로스의 이 경영권 분쟁 문제를 해소를 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어떤 변화를 기대할 수 있는데 좋은 방향의 변화기 때문에 단기간쯤에서 그 청약 물량이 쏟아지는 8월 중순 이전까지 여기까지 한정해서 양호한 흐름을 기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장 종료 시장 점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